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현재 가장 큰 택시에 관련돼서 가장 큰 이슈는 택시 대란, 승차난 이런 문제들이죠. 그래서 각 지자체 시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택시에 관련된 승차 시간, 그 다음에 할증 시간을 좀 앞당긴다든가 아니면 아니면 탄력 요금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이 요금과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택시 요금 인상과 관련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택시 같은 경우는 시의 이런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신고제이기 때문에 탄력 요금제라든가 이런 택시 요금에 관련돼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우리 일반 택시, 중형 택시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만 요금에 관련돼서 자유화가 될 수가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부재 해제를 한다든가 밤 야간조를 좀 늘린다든가 이런 택시 대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 택시에 관련돼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인 택시 수입이 낮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 수입이 낮아진 법인 택시 기사들이, 많은 분들이 이 법인 택시 회사를 떠났어요. 택배라든가 아니면은 배달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은 이 택시 업계에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그것은 곧 세금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민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렇다면 가장 돈 안 쓰고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냐? 그렇다면은 개인 택시들 부재를 풀어놓고 개인 택시에 관련돼서 그분들을 좀 자유롭게 일을 시키는 그런 방안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법인 택시들은 뭐냐?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 법인 택시 기사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법인 택시 망하고요. 그럼 우리 택시 노조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노조들은 지금 우리가 내는 이 노조비, 하다못해 가장 적게는 3만원에서 35,000원, 많게는 4만원에서 5만원 이상 매달 우리가 내는 이 노조비 가지고 이 택시 단체 노조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법인 택시 기사들이 빠져나간 이 숫자입니다. 2021년 12월에 1,400명 정도가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는 9,800명이 빠져나갔고, 2월 달에는 8,700명이 그만뒀습니다. 3월 달에는 8,300명이 그만뒀고요. 4월 달에는요, 8,700명. 점점점 이렇게 택시를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 상황에서는 어떨까요?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택시 기사들은 그만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택시 정책 중 법인 택시를 위한 정책은 부재가 되었습니다. 법인 택시를 위한 정부 정책은 없고요. 코로나 이후 야간 운행 법인 택시는 점점점 감소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일 밤 벌어지는 택시 승차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법인 택시를 위한 회복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임금 및 요금 인상, 여론 수렴 등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 택시 야간 유입으로 집중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야간 운행 택시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 택시 문제 해결 방안 없이는 현 사태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제기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 택시에 관련된 방안은 없습니다.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개인 택시 규제만 완화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부터 택시 부재 해제하고요. 심야 전용 택시 운영시간 확대 등,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이 영업 제한이 해제된 이후부터는 한 달째 이어진 택시 승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린 이례적인 규제 완화죠. 그러니까 결국 택시 부재 해제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심야 전용 택시 수가 기존 2,300대에서 3,800대까지 늘어났고요. 필요 대수는 4,300대
채우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승차 거부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매일 또 밤마다 심야택시 단속반 60명을 또 운영 중인데 이것이 무슨 특별한 대책이겠습니까? 혜택 줄 여력이 없다. 법인택시 대책 사실상 포기한 상태다.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서울시의 택시 관련 정책 중 사실상 법인택시를 살리기 위한 정책은 없다. 올해 4월 기준 야간 운행 중인 법인택시 기준은 11,000대에서 코로나 이후 40%가량 줄어든 7,000대다. 한 법인택시 관계자는 예전에는 택시 200대 이상을 400명이 넘는 기사들이 운행했는데 지금은 100명도 안 남았고 차도 절반 이상 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한 떠나간 기사들이 돌아오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임금이나 요금 등 돈 문제가 얽혀있는 법인택시 목표로 하기보다는 포커스를 개인택시에 맞춰서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야간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택시 승차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는요 결국은 법인택시를 손 놓았습니다. 심야 택시가 평균 11시부터 2시까지죠. 요때가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인데 2019년 4월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이죠. 개인 택시가 13,000대가 운행을 했고 법인 택시가 11,474대가 운행을 했습니다. 근데 부재 해제 도입하기 전에 이 코로나 이전에는 개인 택시가 10,000대, 법인 택시가 7,000대 정도가 운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재 해제 도입 후에 지금 거리 해제가 됐습니다. 이때 지금 야간 택시가 늘리고 부재 해제를 하니까 개인 택시가 그나마 늘어서 12,400대지만 법인 택시는 겨우 500대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결국은 법인 택시 기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주간에 일하시던 분이 야간에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지자체에서 정부가 법인 택시에 이 손을 놓을 때까지 그렇다면 노조들은 뭐를 했습니까? 이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 노조 상급단체인 이 노조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직도 지방에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은요, 운송비 정가 금지, 아직도 가스비를 기사가 부담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아주 무수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노동조합이 뭡니까?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율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혜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그는 또 연합단체입니다. 이것이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부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합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노조로 줄여서 부른다. 여기서 사용자는 회사이겠죠. 회사는 노동에 대하여 통제하고자 하여 이로 인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지시와 승복의 관계로 성립된다. 노동력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일반 상품 생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없는 노동자 측의 사정과 노동력의 불확실성 때문에 작업장을 통제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을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노동조합의 역할은 복합적으로 관리된다. 결국은요, 이런 회사의 부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조합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간섭되어 온 그런 문제들, 지금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가스비라든가 운송비 정가 이런 문제들에서는 그나마 문제가 없는 걸로 거의 밝혀졌는데, 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정말 부합리한 적이 많습니다. 급여도 없이 한 달에 산학금만 내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한 운송비 정가, 새 차를 받았다고 해서 새 차를 타는 그런 기사에게는 또 산학금이 더 높고요. 또한 하루에 주어지는 이 가스비 30리터, 35리터, 40리터만 제공해주고 그 이상으로
가스를 쓰는 것은 기사가 또 그것을 또 사용료를 내야 하는 그런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부당하다고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면 노동조합에서 그것을 카트시키고요. 그것을 시에다가 또 이의를 제기를 하면 그 회사에서 그만두고 그 지역에서는 다시는 법인 택시 회사에 입사를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노동조합 여러분들은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우리가 내는 그 조합비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겁니까? 우리 법인 택시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각 회사마다 있는 이런 노조는요, 어영노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조, 어영노조가, 얼마나 완전히 어영노조이냐, 어느 정도 조금인 어영노조이냐, 이거의 차이점이지, 완전히 회사에 대항해서, 회사에 완전히 적을 두고 하는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다못해, 가스비를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가스비 정가 문제죠. 이 가스비 정가, 운송비 정가하는 문제들을 노조에서 회사에다가 회사를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신고를 해야겠습니까? 상급단체인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고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역할입니다. 회사하고 노조하고 협약을 했다, 합의를 했다. 그게 정상적인 합의입니까? 불공정 거래입니다. 불공정 합의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항공노총, 민주노총,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은 홈페이지에 어떠한 일을 올리는지 올리지 않아요. 그냥 뉴스만 올리고 있죠. 민주노총, 전국 민주노총 택시연합회 노동조합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이 플로그인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것은 1년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급 택시 척결, 임금, 생활임금 보장. 지금 이 홈페이지는요, 지금 몇 달째 이겁니다. 결국 여기서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뉴스, 현재 우리도 그냥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만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노조가 지금 하는 일입니까? 그렇다면은 민주노총은 택시에 관련된 노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손 놓으세요. 그냥 손 놓으십시오. 택시에 관련된 노조 놓으십시오. 항공노총 홈페이지입니다. 지금 항공노총 홈페이지인데요. 그나마 항공노총 홈페이지는 택시 중공영제 실시, 택시 대중교통법, 이것을 지금 현재 밀고 나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는 제가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우리 기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은 민주노총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 내용들을 그냥 여기다가 스크립해서 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노총, 민주노총, 상급단체인 여러분들이 회사, 택시, 노조, 이 하급단체, 택시 회사에 속해 있는 그런 노조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상급단체인 여러분들이 직접 이런 현안 문제들, 지금 택시 월급을 올려야 된다, 지금 월급제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중요한 거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 이런 좀 택시 기사들이 부합리한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처우를 개선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고발해 주십시오. 회사를요. 지금 법인 택시 사장들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사실은요. 법인 택시 기사들이 계속 그만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법인 택시 기사 회사도 힘들고 우리 기사들도 힘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힘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공도에 나가서 술 취한 승객들과 상대해 가면서 그렇게 벌어서 들인 돈을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바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는 월급으로 지금 여러분들을 뽑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기사들을 위해서 직접 직접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각 회사에다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스비를 전가하고 있는지, 부합리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시고 고발하시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중공영제라든가 공영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카엘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 십자가 버튼, 구독 버튼입니다. 이것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